전쟁의 시작입니다. SEC가 바이낸스에 그리고 거의 모든 코인들에게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놈의 SEC가 바이낸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만 잡아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송 내용에 보면 메이저 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놈들도 증권이다. 아직까지 살짝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다 까서 세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SEC가 크립토 익스체인지 바이낸스에게 소송을 걸었는데요. 창펑자오 그리고 여러 증권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 바이낸스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월요일에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US와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창펑자오의 운영회사인 암호화폐 교환 바이낸스를 고소했습니다. 13가지의 위반 혐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BUSD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그래서 팍소스가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끊고 BUSD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을 위반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거래소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혼합할 수 있었으며 CG가 바이낸스.US를 비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CG 소유 및 운영법인이 바이낸스를 팽창시키고 있다. 바이낸스.US는 미국에 등록된 거래소이고 바이낸스닷컴은 분리된 국제 거래소죠. 그런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CG가 뒤에서 돈을 섞어가면서 컨트롤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죠. 여러 가지 자료를 바이낸스 측에서 제출을 해야 될 테고. 자, 바이낸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펑자오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창펑자오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다. 창펑자오 아래 CPG 홀딩스 리미티드, 창펑자오 홀딩이겠죠. 그리고 바이낸스 홀딩스, 그 밑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바이낸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체인, 메릿 피크, 코인마켓캡 보시는 것처럼 자매 회사들입니다. 이렇게는 이 아래 뱀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뱀 매니지먼트 US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바이낸스.US. 그래서 바이낸스.US는 바이낸스닷컴의 자회사는 아닌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SEC가 주장하는 건 이거 봐라, 다 100% 소유 아니냐, 창펑자오가.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나눠놨지 다 섞어서 사용하는 거다. 이 돈이 이리 가는 거고 이 돈이 이리 가는 거고 결국은 바이낸스.US가 바이낸스와 같은 돈 쓰고 있다, 한 주머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바이낸스가 싸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주장을 SEC가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도 바이낸스닷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쫓아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낸스닷컴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바이낸스.US로 이사가라 하고 저를 빨리 돈 빼라 하고 쫓아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바이낸스.US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늬만 똑같이 거래되는 코인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래소다. 그런데 바이낸스닷컴이 말로만 나가 이러는 게 아니고 날짜를 주고 제한을 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게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밀하게 제가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VPN을 써서 위에서 할 수가 있죠, 접속을. 그렇게도 제가 해서 겨우 돈을 빼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접속이 있다면 바로 차단을 하고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는 바이낸스 모습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잊어버리고 VPN을 안 켜고 바이낸스닷컴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계좌가 미국에서 접속했던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빨간 불이 딱 켜진 겁니다. 그래서 VPN을 켜도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너무하네. 빨리 돈 빼. 이런 메시지만 나오고. 그래서 바이낸스가 VPN 사용을 독려해서 우회해서 거래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는 주장은 굉장히 어거지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직원들 몇 명이 이 특정 고객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VPN으로 접속한다면 우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긴 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회해서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오는 특정 고가의 미국 고객이 그러한 통제를 우회하도록 지원하고 비밀리에 그렇게 하도록 바이낸스에게 지시했습니다. 굉장히 큰 고래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비밀리에 이렇게 싹 당신만 그렇게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쉿 이러면서 했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조사를 하면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 위협, 이게 코인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일반 리테일 거래의 90% 가까운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거래량을 책임지고 있는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무너진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바이낸스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금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오늘의 핵심 주제, 여기 이 소송 안에 이러한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SEC는 또한 이러한 코인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솔라나, 카다노, 폴리곤, 코티, 알고랜드, 파일코인, 코스모스, 샌드박스, 엑스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이거 다 싹 다 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충격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런 조그만 그런 잘잘한 코인들 슬쩍슬쩍 사이드로 공격을 했는데, 알고랜드 얘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알고랜드는 메이저급인데 알고랜드가 증권이야? 디센트럴랜드는 추가 소식이 없어서 잘못 우리가 전해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솔라나, 카다노, 폴리곤 뭐 이런 친구들까지 싹 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코인에 대한 거의 전쟁? 선전포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싹 다 증권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ICO를 했으니까 미국에서 ICO를 한 바가 없는 카다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 속에 코인 가격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게리 겐슬러, 마음대로 지금 날뛰고 있는 게리 겐슬러, 아무래도 분위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총공격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의 아젠다가 있으니까 어떤 의도적인 그런 야심을 갖고 뭔가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가 증언을 한 바가 있죠. 맹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따위로 소송에 의한 이 규제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회사들 솔라나, 카다노, 폴리곤, 코티, 알고랜드, 뭐 파일코인, 코스모스 다 미국에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국가적 손실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척척척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제 의회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강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SEC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물론 시장에는 불안하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이걸 보고 빨리 긴급 미팅을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성을 심어주고 게리 겐슬러를 불러다가 야야야,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준으로 증권을 정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영상을 정리해봅니다. 드디어 올 게 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어차피 지나가야 할 관문입니다. 문제는 빨리 까발려서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에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빨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XRP 소송도 마무리에 치닫고 있고 이제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메이저급 회사들이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긍정적으로 매듭 지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